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죠.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청문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얘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번역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자 영상을 만드는데요. 페이지가 20페이지예요. 그래서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Reaching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해가지고 터널 끝에 빛에 다가간다. 뭐 터널 끝에 빛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마베 허가 그리고 국내 도입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출처고요. 2021년 4월 15일 날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표지를 좀 쭉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번역을 해봤어요. 표지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첫 페이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서 NIAID의 역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해결을 위해서 이 미국 정부의 기관 중 하나인 NIAID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룬 자료예요. 코로나 위기에 대한 미국 하원 위원회에서 사전 청문회를 했다고 합니다. 테스티모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응답? 그렇게 네이버 사전에 나왔던데 청문회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팬데믹 종식을 위한 과학적 접근. 안소니 S. 파우치 박사이고 이 사람은 디렉터, NIAID의 디렉터죠. NIH 기관에. 미국에서 엄청 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고 뉴욕 태생이고요. 1940년생이고 아주 경험이 많습니다.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해서 6명의 미국 대통령을 거치면서 미국 전염병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감염병 관련 핵심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중이고 각종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HIV가 창궐했을 때 내가 돌봤던 환자들은 모두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또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대요. 오히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 이 파우치 소장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합니다. NIAID는 전염병에 대한 임상수행과 이제 내용을 들어가는 거예요. 임상수행과 그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전염에 대한 공공, 민간 연구를 노력 중이다. COVP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기업과 정부의 어떤 민간 네트워크 협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OVPN은 여러 백신 후보를 지원한다. 초기 단계부터 긴급 사용 승인까지, 그리고 정식 허가까지도 되겠죠. NIAID는 파트너들이 임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신규 및 기존 치료제도 평가를 하고 있고 FDA 사용 허가까지 지원을 한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미국에서 전염병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근 재확산 추세이고 우리는 미국이죠. 우리는 하루 3에서 400만 명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가능한 빨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된다. 중약하고 그리고 예방접종과 공중보건조치 준수는 코로나의 급증을 막아준다. 팬데믹 진행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변종의 유전적 확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종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전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침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변종이 계속 나오다가 어떤 하나가 유전적으로 유전된다고 해버리면 아주 그거는 머리가 아프죠. 그런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NIAID는 이러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빠르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변종이 면역체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그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기전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효과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면 그거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100% 신뢰할 수가 없겠죠. 전례 없는 속도로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요. NIAID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5가지 백신 후보가 미국에서 3상 시험에 진입을 했다. 이 중에 3개는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소아 집단의 백신 후보를 시험하고 있다. 2020년 12월 11일 화이자가 최초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을 했다. NIAID는 4개의 백신 후보군을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중 2가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과 양센이 같이 개발한 약은 EUA를 획득을 했다. COVPN을 활용한 연구는 아래 4가지입니다. 4가지로 크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건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읽고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액티브, 우리가 알고 있죠. 액티브 연구가 있고 Accelerating COVID-19 Therapeutics Interventions and Vaccines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바르다, 그리고 SEAL, 그리고 NHLBI 이렇게 4종류가 있다고 해요.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모더나는 mRNA-1273이라는 약을 개발을 했고요. NIAID와 바르다, 모더나가 같이 이렇게 COVPN을 통해서 3상 효과를 입증을 했죠. 그래서 2020년 12월 18일 날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과 얀센이 개발한 ADE6-CoV2S 이 약은 NIAID가 이제 COVPN을 통해서 임상 3상을 지원을 했고 2021년 1월 달에 3상 중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2월 27일 날 긴급 사용 승인을 발행을 했고요. 21년 4월 13일 날 FDA로부터 사용 중지 권장을 받았습니다. 혈전 발생 우려 때문에. 기타 백신 후보로는 아스트라제네카 AZD1222 그리고 노바백스 NVX CoV2373이 있습니다. NIAID는 이제 COVPN을 통해서 3상을 지원을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얘기예요. 그리고 21년 3월 25일 날 AZD 효과 발표를 했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좀 제가 알기로는 얘도 혈전 발생 때문에 요즘 말이 많죠. 백신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예방하는 단일 클론 항체라는 소재로 이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 그리고 NIAID가 협력해서 2개의 3상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리제네론의 밤라니비맙을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가 시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ACT-T, 그러니까 ACTT 연구를 또 하고 있는데 얘는 Adaptive COVID Treatment Trial, 그러니까 적당한 코로나 치료제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렘데시비르는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액트1은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연구를 하는 거고 2는 바리시티닙, 항염증제인 바리시티닙 긴급 사용 승인 받았다고 해요. 얘와 렘데시비르를 병용으로 투여하는 것을 연구 중이고 액트3는 인터페론과 렘데시비르, 그리고 액트4는 바리시티닙과 렘데시비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액트2였죠. 액트2 이거랑 덱사메타존 플러스 렘데시비르를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티브 연구가 나오는데요. 액티브 파트너십으로 2개의 연구를 시작을 했다. 액티브2 그리고 3인데 얘네들은 일라이릴리의 밤라니비맙을 평가한다. 경증부터 중등증을 연구를 하고요.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얘네들은 2020년 11월 달에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을 했다고 해요. 이제 액티브3는 현재는 AZD7442를 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액티브7442는 제가 알기로는 밤라니비맙 단독이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칵테일요법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NIAID는 또한 일라이릴리의 병용 연구를 시작을 했다. 그게 이제 밤라니비맙과 에테세비맙이다. 경증부터 중등증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브5 연구가 나오는데요. 액티브5 BT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적응형 이상 시험인 BET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치료 요법을 유망한 후보로 식별을 하고 대규모 시험에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을 한다. BET는 현재 두 가지 치료제를 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리장키주맙. 얘는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이랑 앞비의 건선 치료제를 얘기를 하고요. 그거로 이제 코로나에 치료가 되는지 효과를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렌질루맙. 얘가 이제 휴머니젠에서 만든 면역 조절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평가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IH는 코로나 치료 지침을 설립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권장 매뉴얼을 만들고 있죠. 우리도 저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패널은 NIH와 5개의 다른 연방기관의 대표로 구성이 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9개 전문기관의 대표와 학술 전문가, 그리고 의사,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지역의 각 대표들이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치료 옵션을 평가하고 새로운 치료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종에 대한 대응 해가지고 NIAID뿐만 아니라 NIH, CDC, FDA, 바르다, 미국 국방부, 미국 농무부 등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 변종에 대한 잠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정 치료제의 효능까지 평가하는 것들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주요 백신 제조업체와도 협력 중인데 2021년 3월 25일 그리스톤 온콜로지 2세대 백신 후보 일상 임상을 시작을 했고, 변종으로부터 보호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 3월 31일에는 또 새로운 연구용 백신 제제 임상 일상 시험이 시작됐다고 해요. 이게 다른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31일날 시작하는 게 이 같은 약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다른 약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코로나의 면역학 및 병인 발생에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장문의 글이 있고, 내용은 뭐 통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산부나 아니면 소아들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게 있고, 장기간 코로나 영향 모니터링, 이거는 NIAID에서 향후에도 몇 년간은 계속 이렇게 역학조사를 진행한다. 치료제나 약물에 대한 효과성 여부 혹은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한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해서 컨클루전 해가지고는 NIAID는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확장 중이다. 코로나 발현,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파우치 소장이 이 청문회에서 한 말은 그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를 막고 코로나를 치료하고 최종적으로 정복을 해 나가기 위해서 NIAID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발표를 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꿀벌 스토리는 렌질루맙의 허가 그리고 국내 도입, 최종적으로는 코로나가 박멸되고 우리 계좌가 난리가 나기를, 아주 대박이 나기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